서울특별자가 됐다 자립 및 청년 지원지 원코리아프로의 간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관을 품은 건강한 청년들로 당당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원코리아 프로팀은 어머니의 푸근한 사랑의 품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힘과 용기, 격려를 주는 비밀 언덕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올 한반도 복음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원코리아 크루 청년들이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동행하는 복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사역의 별대식에 관심 갖고 함께 하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과 원코리아 크루 성기미들과 누리미 청년들을 주께서 복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발대식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코리아 크루 팀장 안혜령 권사님의 환영사 및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원코리아 제가 OK 크루라고 하겠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해주신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습니다. 맞죠? 네. OK 크루는 원코리아 크루의 약자로 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OK 크루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가올 통일을 한국을 위해서 통일 및 후기 청소년들을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은 통일 및 후기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19세에서 28세까지입니다. 2013년 통일 자녀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 살포터에서 자신만의 꿈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자라온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또 진학한 어린이들로 청년들도 있습니다. OK 크루는 이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천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매김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는 기도가 있고요. 또 물질 후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사업으로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70%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통일교육, 또 교회 비전 트립과의 연계,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욕구 파악을 하고 또 진로 상담하고 전문가의 만남을 통해서 역량 개발에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원코리아 크루 발족을 축하하는 정성진 목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단어를 모르면 그 다음에 출발을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크루를 무슨 뜻으로 썼을까? 승무원, 선원, 세 번째 패거리, 하나.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 해석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명확한 무슨 뜻을 썼을까? 그래서 저는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가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언어 이 인지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제 학설이에요. 이렇게 망으로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모르는 말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지지직하고 잦아요. 회로에서. 이 두 번째 모르는 말이 떨어져요. 그럼 전기 방전이 일어나서 파바바바박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모르는 말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꺼버려요. 그 설교를 할 때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의 오류, 전문가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는데 남이 이해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을 씨부린다. 그럼 이제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령 너희들이 여기 와서 산 생애가 길지 북한에서 산 생애는 길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생애가 긴 사람이 북한의 말을 막 하면 씨부리는 게 되는 거야. 여기서 그 단어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는 말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일수록 오류가 높아요. 이거 전문 용어로 전문가의 오류.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새 목사를 뽑을 때 박사학위 있는 사람을 뽑을까 없는 사람을 뽑을까? 근데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이제 외국 박사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독일어나 영어에 버벅거리다가 이제 박사학위 따가지고 왔잖아. 그러면 영어나 독일어를 쓰고 싶을까? 쓰고 싶을까? 쓰고 싶죠. 자기가 그 힘들여서 돈 들이고 고생해가지고 논문 썼잖아. 그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이쪽에서 못 알아듣는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아는 얘기를 써야 됩니다. 그건 지금 여기까지 객담이라고 그래. 이거 거의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 땅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이것은 구약의 3대 종합 선물 세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대 종합 선물 세트 뭘까? 보아와 아부와 나그네. 제가 이건 여러 번 강조했죠. 근데 보세요. 계속 어려운 사람은 과부는 좀 면했어요. 그냥 과부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제가 할 수 없었어요. 다시 시집갈 수가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있고, 지금 이혼을 여자가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까? 남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까?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권이 신장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이 들어서 직업을 가지면 여자에게 길이 많을까? 남자에게 길이 많을까? 여자는 걷어붙이고 나가면 최소한 설거지에도 80만 원을 버는데 남자는 800만 원을 까먹고 오기가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접근하면 사는데 뭘 해보겠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남자는 망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과부는 지금 이 시대에 조금 제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역시 어려운 게 누굴까? 보아와 나그네. 나그네가 누굴까? 나그네가 그럼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가정 애들이 사회 적응이 자녀들은 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센터, 다문화학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도와왔고 새터민 자녀 공부방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거죠. 우리 거기 출신들일까? 우리 새터민 공부방. 근데 그것도 지금 유입이 안 돼가지고 한 명 남았거든요. 새터민. 이 고이 하나 남았어요. 빨리 저기서 나와가지고 좀 보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저쪽이 굉장히 봉쇄가, 중국이 또 봉쇄가 심해가지고 그 제일 심했을 때 한 해에 50명 유입됐습니다. 새터민이. 작년에 200명 유입됐습니다. 근데 그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삼국을 떠돌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입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유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페토민 자녀들이에요. 얘네들이 보아와 나그네를 함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말은 처음 듣죠. 왜냐하면 다행히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지금 많이 적응을 해가는 중인데 처음 들어오면 얼굴은 한국인인데 속은 외국인이야. 왜 고생을 더 했을 세토민들이 남한에 와서 적응을 못할까? 제일 가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나라, 제일 멀리 중국을 돌아 들어가고 러시아를 돌아 들어가야 될 아프리카보다 더 먼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아주 다르고 세상에서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 그런데 저쪽은 자본주의 경험을 제일 못한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와서 여기 노동력에 훨씬 수월하게 적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응 성공률 10%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탈북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보아와 바로 나그네, 다문화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돌봤는데 이제 그 이후에를 자립할 때까지는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빌 언덕을 지금 우리가 36명 보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보아 아이들은 다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느냐 21대 국회의원 채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5년 내에 40%가 실종됩니다. 핸드폰 비용 없어서 끊어지면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모래에 물을 부으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이 사회에서 어디로 스며들었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창녀촌에 가면 알 수 없고 이게 돈이 없으니까 술집에 간다더니 뭐 조직 세계에 들어가든지 형무소에 들어가든지 누가 찾는 사람도 없고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40%. 그리고 보아 권익 수호 연대라는 걸 보아 출신 애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해서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애가 목사님 70%를 나갔대요. 이게 한국에 있는 보아들의 나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세터민. 요새 공식 명칭이 통일민이야. 그냥 이름을 하도 바꿔 써가지고 다 키우고 통일민들이 정체성을 잡을기가 참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서적이고 물질적이고 하나 더 한다면 반드시 영적이자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9명인가요? 현재 대상은? 9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6명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 시스템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회가 5만 곳인데 우리가 이 아이들, 보아 아이들을 품지 못하는 건 참 비극이에요. 양부 1,100기, 2,100기 운동을 해가지고 다 이게 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세터비는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인연을 맺어서 온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가족이 뒤에 있다.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이미 비빌 언덕에서는 운전면허 딴다 그러면 다 주고요. 예. 요새 무슨 주택이지? 집 받은 거. 임대주택이요. 청년 이름을 임대주택. 뭐라 그래? 청년 임대주택. 무슨 주택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1년간 임대 계약이 남아서 월세 40만 원을 내야 돼. 근데 그럼 안 들어가면 행복주택이 끊어져.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이 40만 원이 부담돼. 그래서 우리가 내줘요. 480만 원 월세 내주고. 이런 걸 다 해요. 이미 다 이 시스템화 돼가지고 해오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전부 돕고 앞으로의 진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6명의 아이들은 우리가 시스템을 잘 잡은 것은 파주 보육원 나온 아이들만 했어요. 여기나 저기 하면 많이는 할 수는 있지만 36명 돕는 것도 전국에서 비빌언덕이 제일 많습니다. 나온 아이들 36명 돕는 단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보육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연락망이 닿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방에서 그 보육원과의 관계에 MOU를 맺었고 또 형, 동생, 누나 자기들이 다 형제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서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직장 발전하고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풍토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 지원팀을 안대한 것에 참 감사드리고요. 이 일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보태고 사람 하나를 기른다는 미래를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큰 꿈을 가지시고 함께 하셔서 아주 좋은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온코리아 크루에는 섬기비와 누리비가 있는데요. 섬기비는 이제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을 섬겨주고 기도로, 그다음에 사업으로, 물질로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섬기비들이 있는데 먼저 섬기비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비에는 정시호 목사님, 정우석 장로님, 안혜련 권사님, 정영호 권사님, 이선영 권사님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하영경 권사님이랑 최종호 집사님도 함께 섬기기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 섬기를 받는 누리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3년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잘 자라주었고요. 잠깐만 누리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것으로 세풍토지원센터 자립준비 청년지원팀 원코리아 발대식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